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실패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며 창의성과 지속적인 성취를 위한 통찰을 제공하는 더 라이즈, 영어로는 Creativity, the gift of failure, and the search for mastery.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라이즈의 핵심 메시지는 실패의 가치, 완벽보다 나은 숙련, 미지의 영역에서의 혁신입니다. 양궁에 Target panic or gold fever. 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실력이 향상되어 기대한 것보다 훨씬 실력이 좋다 보니 차근히 밟아야 할 과정은 안중에 없고 골드를 기대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 증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할 것의 하나입니다. 더 라이즈는 예술가, 과학자, 탐험가, 리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패와 성공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합니다. 실패를 단순히 좌절로 보는 대신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합니다. 실패가 단순히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숙련의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발전의 도구로 삼습니다. 창의적 예술가와 혁신가들은 실패를 통해 배운 점들을 활용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개인을 얽매이게 만들 수 있지만 숙련은 끊임없이 성장과 배움을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숙련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과 자기 성찰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19세기의 실패라는 단어는 개인의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파산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막다른 궁지에 몰린 인간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공백이라는 단어가 현재의 실패라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실패는 경험 이후에 무한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난 실패하지 않았어. 시도해도 소용없는 만 번의 사례를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패를 대체 불가능한 이득으로 바꾸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내면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 추구해야 할 행동법칙들이 있습니다. 행동법칙 1은 한계인식입니다. 미국 유타주 보너빌에 솔트 플랫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치 구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솔트 플랫에서는 자로 잰 듯한 걷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조차도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볼로냐에 있는 시스타나 성당 천장화를 그릴 때 친구인 조반니 다 피스토이아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가 느낀 절망감을 알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고의적으로 작품을 미완성으로 남기는 일이 하도 많아서 미완성이 하나의 양식으로 자리 잡히기까지 되었습니다.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토마스 길로비치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은메달 수상자들이 동메달 수상자들보다 더욱 좌절하고 다음 경기에 집착하며 승리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은 항상 완벽한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에 사람들은 진정한 성공을 알아챌 수 없습니다. 사우다지는 포르투갈어 단어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것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추억이나 떠나간 사람에 대한 깊은 그리움처럼 애틋하고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감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리움을 넘어서는 더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우다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식을 표현하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행동법칙 2는 자기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야망과 능력 사이의 거리를 느낄 때, 꿈과 현실의 차이를 느낄 때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겠습니까? 뜨거운 물은 차가운 물을 덮여야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행동법칙 3은 영리한 행복입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후에야 위로 올라가는 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세 번째로 북극점을 정복하고 스코트의 남극 탐험으로부터 약 100년 후 북극점을 정복한 벤 손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에 이르려면 몇 번씩 실패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히려 험난한 환경에 굴복하고 실패를 인정하면 돌파구가 보입니다. 굴복이란 포기가 아니라 내맡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벼랑에서도 스스로를 내맡기고 의지할 바람만 찾는다면 또 다른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행동법칙 4는
심미적 동력입니다. 높은 이상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상력의 힘이 필요합니다. 노예 해방가인 프레데릭 더글라스는 자신의 연설과 청중의 생각의 차이를 절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내면의 그림을 그리는 능력은 예술적 사고 및 상상력과 일맥상통하는 법입니다. 화살 시위를 떠난 화살 중에서 관역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화살은 소수에 그칩니다. 보이는 것과 추구하는 것의 차이를 메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핵심이며 심미적 동력이 이러한 차이를 메웁니다. 심미적 동력은 반하고 눈이 부시고 감격했다는 표현으로 묘사되며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심미적 동력에 깃든 감정의 힘은 우리들을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승리의 대가는 지금껏 성공했던 방법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점이 도래할 때 이러한 시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행동법칙5는 실패 연구입니다. 기업가인 사라 블레이클리 아버지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가정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오늘은 뭘 실패했는지 말해볼래? 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실패만 말하게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정상회담인 페일콘에는 투돈 리스트를 얻기 위해서 많은 기업가들이 모여듭니다. 1891년 허먼 멜빌은 뉴욕항에서 관세사로 일하다가 사망했는데 그의 저서 백경은 엄청난 찬사를 받기 전까지 7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멜빌은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예언했다고 합니다. 2세기의 복음서를 썼으면서도 시궁창에서 죽게 되겠지. 행동법칙 6은 공식 파괴입니다. 마이너를 메이저로 만드는 비결은 공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미국 작가협회에는 매년 5만 개의 각본이 쏟아지지만 겨우 150개 정도만이 영화로 제작됩니다. 행동법칙 7은 학습의 즐거움입니다. 프랑스 단어인 아마추어는 애인, 헌신적인 주종자, 특별한 노력을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라틴어인 아모타르가 원입니다. 원래는 생계를 위해서만 목표를 추구하지 않고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서도 활동하는 사람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혁신은 결과를 의미하며 놀이는 정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놀이는 종종 혁신을 낳습니다. 행동법칙 8은 그릿입니다. 꾸준한 사람이 완벽을 만듭니다. 그릿이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끈기 있게 노력할 수 있는 의지를 말합니다. 성과를 가로막는 진정한 장벽은 역경,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패나 고난, 눈에 보이지 않는 표착 상태입니다. 차이는 재능이 아닌 꾸준함입니다. 그릿은 실패에 반응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으며 자기 통제와는 명백히 다릅니다. 자기 통제는 일시적인 속성을 가지고 당장은 즐거우나 곧 후회하게 되는 충동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릿과 비슷한 단어로 핀란드어인 시수가 있는데 개인의 담력을 의미합니다. 핀란드는 인구 550만 명으로 러시아와의 전쟁까지 치른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인 윌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점은 러닝머신 위에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국 총리였던 처칠은 정치 경력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개선해 제2차 세계대전 중 훌륭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극작가였던 프리드리히 실러는 창작 과정에서 실패와 불안정성을 겪었지만 이를 통해 작품의 깊이와 혁신성을 더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받아들이고 이를 예술적 영감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남극 탐험가였던 어니스트 셰클턴은 극한의 상황에서 탐험에 실패했지만 동료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데 성공하며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사례는 실패 속에서 인간애와 팀워크가 어떻게 빛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끔씩 창조성, 혁신, 발견을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하고 최상의 단계에서 소수만이 얻을 수 있는 자질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의성이란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 능력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패는 필연적이며 이를 통해 창의적 잠재력이 발휘됩니다.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은 실패를 극복하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단순히 역경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실패 이후에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하고 성장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의 가까운 성공이 동기부여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를 더 노력하게 만들고 개선을 추구하게 하며 숙련의 과정을 지속하게 만듭니다. 실패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과정입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혁신은 불확실성 속에서 탄생합니다. 혁신적인 사고를 촉진하려면 실패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실패는 삶의 필수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실패는 좌절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과 창의적 도전을 위한 발판입니다. 완벽에 집착하기보다 성장과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패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단기적인 좌절에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라이즈는 실패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며 창의성과 혁신의 세계에서 영감을 제시합니다. 고맙습니다.